아저씨, 여기 좀 치워요. 명품관 구석에 서 있던 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쇼핑백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네요. 여성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 나이면 환갑 넘으셨겠네요. 그 나이에 여기서 이런 일 하시면 얼마나 버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열심히요? 그래봤자 시급이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60이 된 박성민입니다. 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안내 도우미로 일한 지 오늘로 꼭 석 달째였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명품관을 찾는 손님들 중 일부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말과 함께 온갖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기요, 아저씨. 제 차 주차장에서 빼다 주세요.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는데 갖다 주실 수 있죠? 이 쇼핑백들 좀 들어줘요. 무거워 죽겠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어요. 딸아이 등록금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제가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어요. 도움이요? 아저씨가 뭘 도와주시게요? 그냥 눈에 안 띄게 있어요. 보기 안 좋으니까. 여성이 손을 휘저으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사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내리고 있었어요. 회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여성이 명품관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박지배인님?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저도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수진 부장님. 10년 전 제가 근무했던 호텔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이면 남편분과 함께 호텔을 찾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 디퓨저를 좋아하셨고 조식은 항상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였어요. 객실 온도는 22도를 선호하셨습니다. 정말 박 지배인님 맞으시죠? 10년 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계셨던 최 부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을? 최 부장님이 제 유니폼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저를 무시했던 VIP 고객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을요? 박 지배인님께서? 최 부장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안내 도우미로 일한 지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순간 명품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저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분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호텔 총지배인이셨어요. 최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저희 결혼 20주년 기념일 때요. 제 남편이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박 지배인님께서 직접 병원까지 케이크를 배달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병실에서라도 기념일을 축하해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것도 새벽 2시예요. 최 부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해주시다니.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매년 그 호텔만 찾았습니다. VIP 고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남편한테 전화 드릴게요. 우리 백화점 전무이사인데요. 최 부장님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호텔업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총지배인 중 한 명이었어요. 수많은 VIP 고객들이 저를 지명해서 호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품관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줍는 안내 도우미였어요. 최 부장님이 통화를 끝냈습니다. 남편이 지금 바로 올라온대요. 박 지배인님,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근무 중이라. 아닙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최 부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VIP 고객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아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관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에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어요. 호텔업계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으로 시작해서 매니저, 부지배인을 거쳐 마침내 총지배인까지 올라갔어요. 제 책상 서랍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두꺼운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VIP 고객 200여 명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생일, 결혼 기념일은 물론이고 좋아하는 베개의 높이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김 회장님은 조식으로 죽을 드셨습니다. 호박죽에 잣가루를 뿌려드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 사장님은 객실 온도를 19도로 맞춰 놓아야 했습니다. 그보다 높으면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박 여사님은 라벤더 향을 싫어하셨어요. 대신 자스민 향초를 객실에 준비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체크인 예정인 고객들의 취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 지배인, 또 그 노트 보세요? 부지배인이 웃으며 물었어요. 고객의 얼굴은 잊어도 취향은 잊으면 안 되지.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최수진 부장님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호텔을 찾아오셨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올라가셨는데 1시간쯤 지나 프론트로 전화가 왔어요. 최 부장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객실로 달려갔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최 부장님이 울고 계셨어요. 오늘이 결혼 20주년인데 이렇게 되다니. 다행히 남편분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증세였습니다. 하룻밤 입원 관찰 후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장에게 부탁해서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조용했어요. 복도를 걷는 제 구두 소리만 쨍쨍 울렸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최 부장님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여셨어요. 박 지배인님? 이 시간에 왜?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병실에서라도 케이크는 드셔야죠. 최 부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최 부장님 부부는 매년 저희 호텔을 찾아주셨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매출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고객 서비스의 달인이라고 불렀어요. 국제 호텔리어 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아빠 정말 멋있어. 대학생이던 딸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호텔 본사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내려왔습니다. 젊은 CEO였어요. 앞으로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고객 데이터는 AI가 분석하고 서비스는 표준화된 매뉴얼로 진행할 겁니다. 첫 미팅 자리에서 CEO가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객 한 분 한 분의 특별한 취향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박 지배인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해요. CEO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몇 달 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됐어요.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55세면 충분히 일하셨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셔야죠.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VIP 고객들도 제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호텔 브랜드의 힘입니다. 누가 와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는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25년간 일했던 호텔을 떠나는 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기로 했어요. 제 노하우를 살려서 작지만 특별한 숙박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찬성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25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건물을 얻었습니다. 객실 5개짜리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인테리어에 1억 원을 썼습니다. 집기와 침구류에 5천만 원을 더 썼어요. 오픈날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라인 마케팅을 모르는 저는 허둥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SNS 마케팅을 해야죠. 아저씨, 그런 거 할 줄 아세요? 마케팅 업체 직원이 물었어요. 잘 모릅니다. 그럼 저희한테 맡기세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됩니다. 돈은 빠져나가는데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예금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결국 게스트하우스 문을 닫아야 했어요. 건물 보증금도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은 모두 사라졌어요. 오히려 빈 1억 원이 생겼습니다. 집은 월세로 옮겨야 했어요. 딸아이 등록금도 걱정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휴학할게. 딸아이가 말했어요. 안 돼. 학교는 계속 다녀야지.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어요. 호텔업계, 서비스업계, 유통업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은 대답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요. 60세면 너무 많으시네요. 저희는 젊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시니어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안내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호텔 총지배인 출신이 백화점 안내 도우미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딸의 등록금, 월세, 생활비를 생각하면 자존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경력란에 호텔 총지배인이라고 쓰셨네요. 네, 25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과거 영광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히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겸손히 일하실 수 있으세요?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으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백화점 안내 도우미가 됐어요.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명품관 9층에 배치됐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매장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가방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매장 위치를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저씨, 여기 쇼핑백 좀 들어줘요. 첫날 오전 30대 여성이 쇼핑백 5개를 제게 건넸어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주차장까지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죠? 주차장까지는 꽤 멀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성은 앞서 걸어가며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는 뒤에서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차에 짐을 실어주고 돌아오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경비실 옆 작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내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참치 김밥에 단무지가 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프론트 직원으로 일할 때도 이렇게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젊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무거웠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명품관은 늘 붐볐어요. 저기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3층으로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3층까지 가야 해요? 여기 가까운 데 없어요? 죄송합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이고, 불편하게. 그럼 같이 가주세요. 길 모르겠어요. 화장실까지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수진 팀장은 32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명품관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도우미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고객 응대가 너무 느려요.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그 정도예요? 요즘 시니어 도우미 분들 보면 다들 더 열심히 하시던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존댓말만 하지 말고 좀 더 친근하게 대하세요. 너무 딱딱해요. 알겠습니다. 팀장이 돌아가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이 명품관에 들어왔어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야, 거기 아저씨. 남성이 손가락을 튕기며 저를 불렀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르메스 매장이 어디야? 저쪽입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해. 따라올 필요 없어. 남성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가버렸어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어요.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저릿저릿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이 나왔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은 72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한 대가였어요. 25년 전 프론트 직원 시절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총지배인 시절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딸의 등록금에 보탤 수 있었으니까요. 2달째가 됐습니다.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매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신제품이 들어왔는지 확인했어요. 고객들이 물어보면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건 호텔에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제 안내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매장을 알고 왔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쇼핑백을 들어주거나 화장실을 안내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50대 여성이 명품관에 들어왔어요. 전신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신발도 선글라스도 모두 명품이었어요. 저기요, 아저씨.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 가방 좀 들어줄래요?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여성의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하나뿐이었어요.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방 말씀이신가요? 이거요. 안 보여요? 여성이 클러치백을 들어 보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당연하죠. 그러라고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성은 클러치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들을 천천히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작은 클러치백을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1시간 넘게 쇼핑을 하는 동안 계속 들고 있어야 했어요. 여성은 가방 3개를 샀습니다. 큰 쇼핑백 3개가 나왔어요. 이것도 들어줘요. 주차장까지요. 결국 저는 4개의 가방을 들고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차에 실어주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성은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3달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무감각해진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백화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25년을 일했던 호텔, 수백 명의 VIP 고객들, 국제대회 금상, 모든 게 헛된 꿈처럼 느껴졌어요. 명품관에 도착하면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명품들, 그걸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걸 사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쇼핑백을 들어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휴게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같은 층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은 제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팀장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박도우미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명품관 안내 서비스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까요? 고객들이 먼저 부르기 전에 다가가세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왜 자꾸 말 걸어요? 필요하면 제가 부를게요. 저 혼자 볼게요. 따라다니지 마세요. 무엇을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4달째가 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필요했으니까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성적이 좋아서 등록금의 절반을 감면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가 조금 덜 힘들어도 돼.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도 힘내. 아빠가 최고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게실 구석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5달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명품관에 새로운 VIP 고객이 나타났어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저기 아저씨. 여성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 고객님. 그 나이에 여기서 이런 일 하시면 얼마 버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요? 저 나이 먹고 안내원이면 인생 뭐 했나 싶네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부장님이 나타났어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박 지배인님, 정말 이렇게 일하고 계셨군요. 최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명품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VIP 고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까 저를 무시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성이 말을 더듬었어요. 팀장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최 부장님이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 백화점 안내 도우미이신데요. 안내 도우미요? 이분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호텔 총지배인이셨어요.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제 남편이 10년 전 입원했을 때 새벽에 병원까지 케이크를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호텔업계에서 고객 서비스의 전설이었죠. 최 부장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국제 호텔리어 대회 금상 수상자예요. 25년간 수백 명의 VIP 고객을 관리하셨고 모든 고객의 취향을 노트에 기록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남편한테 연락할게요. 최 부장님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어요. 지금 바로 올라온대요. 5분이면 도착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도우미님, 정말 호텔 총지배인이셨어요? 네, 과거의 일입니다. 왜 그런 경력을 면접 때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VIP 고객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급하게 걸어 나왔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부장님의 남편, 백화점 전무이사였어요. 박 지배인님, 전무이사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전무님. 세상에 정말 박 지배인님이시네요. 10년 만이에요. 전무이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우리 백화점에서 일하고 계셨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전무이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팀장과 VIP 고객,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 지배인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전무이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전무이사가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팀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 지배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10층 VIP 라운지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향이 코를 간지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왜 여기서 안내 도우미로 일하고 계세요? 전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게스트하우스 실패, 빚, 이력서 탈락의 연속. 최 부장님 부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전무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님 같은 분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건 우리 백화점의 손실이에요. 아니, 업계 전체의 손실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무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 백화점 VIP 고객 서비스 총괄을 맡아주세요. 박 지배인님의 25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안내 도우미로서 제 일을 마저 하고 싶습니다. 이 일도 의미가 있어요. 전무이사와 최 부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모든 시니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야간 근무자에게는 특별 수당을 주세요. 전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상호 존중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나이나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네요.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서비스는 겸손과 존중에서 시작한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전무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락합니다. 대신 박 지배인님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백화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이 공지됐어요.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팀장들, 매장 직원들, 안내 도우미들 모두가 모였어요. 제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입니다.
5개월간 명품관에서 안내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전에는 25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총지배인까지 올라갔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퇴직했고 사업 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게 됐어요. 저는 지난 5개월간의 경험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무시당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고객 서비스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상대방의 직함이나 나이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할 때 진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시니어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우가 개선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젊은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김수진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지배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팀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해야 한다는 걸요. 제가 앞으로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날부터 팀장은 제 조수가 됐습니다. 함께 백화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어요. 석 달 후 백화점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업계 1위를 기록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친화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전무이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 지배인님, 이제는 정식으로 직함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아닙니다. 시니어 서비스 총괄 이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백화점 10층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니어 서비스 총괄 이사. 명함에 찍힌 제 새로운 직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시니어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어요. 고객 만족도는 전국 백화점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작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명품관에서 함께 일했던 시니어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박 이사님, 오늘 교육 준비 다 됐습니다. 김수진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제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은퇴 예정자 30명이 신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백화점과 지역 고용센터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의실로 내려갔습니다. 30명의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입니다. 제가 앞에 섰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60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이에요.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회사들은 젊은 사람만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백화점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요. 교육이 끝난 후 몇 분이 남았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저도 백화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세요. 희망을 찾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VIP 라운지로 갔습니다. 최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박 이사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우리 백화점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다른 지역 백화점 5곳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최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사로 있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영광입니다. 나눔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조직을 바꾸고 조직의 변화가 사회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축하해요. 딸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무슨 날이야? 아빠가 백화점 이사가 된 지 1년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딸이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백화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다 봤대요. 우리 아빠 멋있다고.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딸을 꽉 안았어요. 다음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60대 남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실린 기사였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 남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저예요. 신문에 나온 사람. 아, 세상에.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남성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명품관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1년 전 저를 무시했던 그 VIP 고객이었습니다. 여성이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핑 잘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꿈 같았어요. 최저시급을 받던 안내 도우미에서 이사가 되기까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50명의 시니어 직원들이 자부심을 되찾았어요. 수백 명의 은퇴 예정자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으로 이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60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매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건강만 하신다면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차네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